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윤태진 지음, 도서출판 다연에서 펴낸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입니다.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는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이자 아빠인 윤태진이 몇 년 전 미국에 머물 때 아들을 위해 집필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은 직관적 통찰로 깨달은 세상사 인생 법칙과 더불어 아빠의 애틋한 부정을 고스란히 녹여내 세상의 아빠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법,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성을 꿰뚫고 마음으로 세상에 대처하는 법, 이성을 회피하여 세상에 대처하는 법 등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은 다소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저자는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삶으로 인간은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동안 들어왔던 인생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말해주던 세상의 이야기들이 정말 맞는 말일까? 은연중에 교육받고 강요받은 삶의 완전성은 정말 진실할까? 이러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청춘에게 실전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삶에서 배운 저자의 세상사 인생 법칙을 마음에 새긴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행복한 인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윤태진 지음. 마음껏 경험해라. 글자가 없을 뿐더러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울음소리밖에 없던 그 시절.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공유되지 못하고 후세에게 전달될 수 없던 그 시절. 우리는 오로지 경험에 의존해서 살았어.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지. 오늘날 우리 삶의 지혜 대부분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온단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거라. 네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거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는 몸소 겪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기쁨과 슬픔을 맛보고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그렇게 커 나아가거라. 마음껏 너의 삶을 살아보렴. 아빠는 말한다. 나가라. 싸워라. 그리고 배워라. 인정을 받아라.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많은 사람이 여러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만 아빠 눈에 비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야. 인정이라는 말이 너무 매몰차게 느껴진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대신해도 좋아. 그리고 앞으로 인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도 좋아. 자아의 인식에 뿌리를 둔 이 욕구는 오직 생존을 목표로 하는 동물과 차별되는 인간의 특성이거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 그러니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거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을 이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단다. 인정을 해주는 주체는 크게 둘이야. 타인, 그리고 나 자신. 타인에게 인정받고 나 자신에게 인정받을 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느낀단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명예로 현실화가 되지. 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자존감으로 현실화가 되고. 하지만 살다 보면 이 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될 거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서 받는 인정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해. 반대로 나에게 인정받으려면 남에게서 받는 인정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고. 어떤 이는 남에게서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서 받는 인정을 아예 포기한단다. 자신의 깊은 내면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자신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면서 불을 쫓는 나방처럼 세상의 명예를 쫓기도 해. 그리고 언젠가 의식의 깊은 곳에서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자신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튀어나오면 나는 왜 이따위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회한에 휩싸이지. 어떤 이는 자신에게 지나친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받는 인정을 아예 포기해. 세상의 소리에 신경을 끄고 자신에게 인정받기만을 추구하지. 그리고 그렇게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단다. 하지만 남에게 받는 인정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완벽히 잠재울 순 없어.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판에 쓰이는 신경을 차단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동안 느껴왔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안도감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 다시 그리워지게 마련이거든. 결국 남들에게 받는 인정과 나 자신에게 받는 인정이 조화를 이룰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이 양쪽의 인정은 마치 인정 총량보전의 법칙이라도 있는 듯 하나를 추구하면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삶에서 두 가지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삶이지. 아빠는 말한다. 남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인정받아라. 욕하지 마라. 사람들은 말하지. 가끔 욕도 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병 걸린다고. 그러나 아들아, 너는 그러지 말거라.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거라. 남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말거라. 거듭 말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거다. 한마디로 인간은 인정받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권력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학문에 대한 욕구, 예술에 대한 욕구 등도 다 여기에서 나오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고 문명이 진화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어. 오늘날 모든 사람이 타인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SNS를 비롯한 많은 소셜미디어에 자기 일상을 사사건건 올리잖니. 분명 이런 행위는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외침이야. 옛날에는 소규모로 구성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어.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지. 앞으로 공동체의 규모가 더 커질수록, 공동체 구성원 간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는 더 적어질 거야.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욱 커질 테고. 그러니 타인을 상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거라. 그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짓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니 저의 진심을 믿을 겁니다. 라며
순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거라. 사람 대부분은 네 충고를 듣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허물을 벗으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 인간이란 네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말 잘 듣는 존재가 아니거든. 네가 비난하고 불평한다 해도 혹은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 해도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으니 고쳐야겠군요. 잘못을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며 교과서에 나올 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단다. 100번 하는 말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게 인간 속성이란다. 대체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자기만의 본성은 변하지 않지. 괜히 선심으로 좋은 소리 건넨 너만 욕먹을 뿐이야. 네 충고로서 상대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한층 수준 높은 사람으로 변한다 해도 역시 그의 마음속에는 네 말들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남게 마련이지. 이래저래 좋은 결과 없이 너만 손해보게 되는 거야. 살다 보면 갖가지 진상과 조우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돋우지. 가족, 애인, 친구 등 사랑하는 내 사람들 생각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정작 그런 진상들을 향한 비난과 증오로 내 삶을 소비한다면 이보다 더한 낭비도 없을 거야. 그렇다면 그런 진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때도 마찬가지야. 진상에게 그의 잘못과 허물을 말하지 말거라. 술집에서 그가 아닌 다른 친구나 선후배를 만났을 때도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거라. 네 말 덕분에 그들의 인생이 개선되길 기대하지 말거라.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몹쓸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거라. 그저 네 삶에 집중하렴. 네 삶을 즐겁게 사는 거야. 그에 대한 증오에서 솟아나는 분노 하나하나를 너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가 보기 싫을수록 네 삶이 더욱 윤택해지는 회로를 만들어내야 해. 어느 날 시냇가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저 멀리서 떠내려오는 그의 시체를 보게 될 거야. 그에게 신경 쓰지 않는 너의 삶 속에서 그의 시체는 생각보다 빨리 떠내려올 거야. 아빠는 말한다.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사람들은 말하지. 너 자신을 알라고, 너 자신의 허물을 보라고. 그런데 아들아, 너는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말거라. 너 자신의 허물을 욕하지 말거라. 다시 말하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강렬한 욕구란다. 남들이 너를 인정해준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을 거야. 게다가 너조차도 너 자신의 모습이 뿌듯하고 만족스럽다면 아주 좋겠지. 이런 만족감이 너에게는 새로운 일을 하는 모티브가 될 거야.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 남들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너 또한 네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 때 네가 느끼는 자존심의 상처와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야. 그렇다고 너 자신을 비난하면서 스스로 가슴에 상처를 내진 말거라. 남에게 비난을 퍼부으면 그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듯 너 자신을 비난한다면 이 또한 너에게 상처가 될 거야. 이런 상처는 평소 수면 아래에 있다가 힘들고 지친 상황이 되면 격렬히 요동치지. 너는 그 상처를 바라보며 더 큰 상처를 네 가슴에 만들게 되고, 명심하거라. 너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야. 세상 그 누구도 너만큼 너 자신을 사랑해줄 수 없단다. 너 자신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해 하는 말은 사실 구애 차원에서 하는 사탕발림일 뿐이야.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아.
쓴소리 한다고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너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단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네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어렸을 적 너와 나이 먹은 후의 너 사이에 변한 게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 자신을 비난하는 괜한 짓거리를 하지 말거라. 아빠는 말한다. 쓸데없이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너의 결점을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너의 결점을 이야기하지 말거라. 사람들은 너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픔을 듣고 있을 뿐이야. 사람들은 다른 이의 아픔을 알고 나면 짜증내고 경멸할 뿐이지. 네 결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은 알고 보니 너라는 친구는 그리 괜찮은 녀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야. 상대가 네 아픔을 함께 해줬다고 기뻐해선 안 돼. 인간관계는 어찌 변할지 알 수 없으니까. 호크가 너의 적이 되었을 때 네가 말한 너의 결점은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 게다가 네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이 평생 친구로 남을지 언젠가 적이 될지 따져보는 것 또한 아주 번거로운 일이지. 너의 결점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차고 넘치지 않니? 아빠는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네 결점을 굳이 말하지 마라. 수학을 익혀라. 꽤 많은 이가 말하지. 수학, 그거 배워서 어디에 써먹느냐고. 아빠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 수학은 세상의 난해함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거든. 무진장 복잡하게 생겨먹은 세상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학은 그래서 인생보다 간단할 수밖에 없어. 자신이 그 학문을 이해할 수 없다 하여 그걸 쓸데없다고 배울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수학을 열심히 하거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사무치게 익혀서 그걸 응용하거라. 인생 여정에서 너의 발걸음을 적어도 3분의 1은 가볍게 만들어줄 거야. 세상사에 치여 힘들고 지칠 때 수학적인 생각은 너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자 위안이 되어줄 거야.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줄 테니까. 더욱이 살면서 자연적으로 쌓아가는 경험이 더해진다면 수학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거야. 수학은 네가 당혹스러운 감정에 흔들릴 때 너를 지켜줄 거야.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가 너를 가장 먼저 지켜줄 거란다.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들을 찾아낼 때 방정식이 도움을 줄 거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을 때 로그와 지수는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게 해줄 거야. 운전할 때 함수와 변곡점이 도와줄 거고, 드넓은 땅과 바다를 바라볼 때 기하가 도와줄 거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싶을 때 벡터가 도와줄 거야. 답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확률과 통계가 그럼 이거라도 어때? 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거야. 무엇보다 수학은 모든 것을 차분히 바라보고 침착하게 대처할 논리력을 가져다 준단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흥분해서 무턱대고 이것저것 만진다면 더욱 엉킬 뿐이지. 수학은 너에게 실체를 조심스레 살핀 후 순서대로 실타래를 풀어가는 냉철함을 체화해 줄 거야. 수학의 합리적 논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거란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쉬워진다는 것이지 나아진다는 것은 아니야. 삶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너를 더 높은 곳에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야. 어쩌면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가야 할 길을 쉽게 알려준다는 것은 훗날 그와 비슷한 삶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지만 수학적 사고로 이루어진 답이 정답이 아니었을 때 너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수학을 깊이 있게 익히렴. 가능한 한 세상의 모든 것을 수학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라. 세상이라는 시험에서 많은 문제의 답이 이미 적혀 있음을 보게 될 거야. 아빠는 말한다. 결코 수학을 포기하지 마라. 후회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무엇일까? 아빠는 후회라고 말하고 싶어. 과거의 네 잘못된 선택은 항상 머릿속을 맴돌며 너를 괴롭힐 거야. 그것들은 머릿속에 자리 잡은 기생충처럼 조금씩 너의 뇌를 갉아먹으며 삶의 모든 것을 경멸스럽게 만들어버리지. 아무리 끔찍한 일일지라도 너의 선택이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란다. 뭐 어쩌겠는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그 바라지 않던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해 줄 거야. 너는 괴로움도 슬픔도 느끼지 못할 거야. 그저 아쉬움이 남겠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원망이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선택 과정에 네 자유의지가 개입된 지난날의 과오는 늘 네 머릿속을 맴돌며 슬픔의 정수를 맛보게 해줄 거야. 모든 것은 너 때문인 게 되어버렸을 테니까. 그러니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거라. 선택할 때 항상 신중하거라. 선택하기 전에 꼭 너 자신에게 묻거라. 이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해도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너에게 슬픔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 이런 과정을 거친 일들은 후회할 과거가 되더라도 그게 최선이었다는 일종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준단다. 아빠는 말한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 모든 일의 성패는 거의 재능과 인내에 달려있다. 음식, 물, 돈 등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단다. 그것을 위한 일자리 또한 한정되어 있어. 인간은 이 한정된 자원 중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덜 갖게 되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이런 것이라면 모든 일의 성패는 거의 재능과 인내에 달렸어. 재능이 있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갖게 마련이란다. 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 거야.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갈고 닦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한때 재능이 있었지만 갈고 닦지 않아 이제는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에 한숨 지으며 오히려 재능이 없는 이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지.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좀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가꾸거라. 재능만 믿고 자만하기만 한다면 이는 없는 이만 못하단다. 혹 재능이 없을지라도 그 어떤 일이 마음에 든다면 계속 연습하거라. 지속적인 연습은 재능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내니까. 인내 또한 중요하단다. 형평성이 결여된 세상에서 그나마 정의로운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참을성 없고 조바심 많은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빼앗아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일 거야. 그러니 인내하거라. 가장 힘들 때 한 걸음 더 가는 게 인내란다. 두 걸음도 필요 없어. 단지 한 걸음만 더 내딛거라. 재능과 인내, 이 두 가지를 앞세운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빠는 말한다. 재능과 인내를 갖춰라. 되도록 한 번만 실패해라. 사람들은 말하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아무리 실패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인생은 실패와 성공의 연속이야.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되지. 하지만 아쉽게도 인생 대부분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고 성공은 가끔 일어난단다. 처음 하는 일의 실패는 아주 당연하지. 실패를 딛고 성공한 것이 실패 없이 성공한 것보다 나을 정도로 실패는 삶의 중요한 요소일 거야. 하지만 첫 번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실패하지 말거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하는 것은 네가 지혜롭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야. 실패는 한 번으로 충분해. 두 번째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네가 첫 번째 실패를 맛보고 지혜롭고 냉정하고 성실하게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또다시 실패했다면 그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란다. 그런 길은 계속 가봤자 실패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 다른 길의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해야 해. 아빠는 말한다. 할 수 있다면 한 번만 실패해라. 소파에 눕지 마라. 사람들은 말하지. 쉬기 위해 일하는 거라고. 그래, 쉬어야지. 휴식은 중요한 거니까. 제대로 된 쉼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이 가능할 거야. 하지만 쉼이 삶의 전부는 아니란다. 물론 돈과 시간이 넘쳐나 평생 여행만 하며 쉴 수 있다면 그래, 그렇게 누리며 살아야겠지. 굳이 그런 여건에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미친 짓일지도 몰라. 하지만 문제는 우리 대다수가 그런 형편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 소파에서는 앉아 있거라. 할 일이 없다고 쉬고 싶다 하여 소파에 눕지 말거라. 너 자신도 모르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단다. 소파에 누우려는 마음은 너를 나태하게 만들고 그런 나태함은 네 모든 삶을 집어삼킬 거야. 누워있는 시간은 잠잘 때뿐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아침에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거라. 이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지 말거라.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에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아껴 써야 한단다. 아빠는 말한다. 소파에 눕지 마라. 하얀색 눈빛깔을 유지해라. 흰자위는 항상 흰 빛깔이 되도록 관리하거라. 어린아이와도 같은 약간 파란 빛을 머금은 하얀색 빛깔이면 더욱 좋을 거야. 눈은 밖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뇌의 일부분이거든. 하얀색 눈빛깔을 지키려는 노력은 네 마음을 단련시키고 정화시키지. 하얀색 눈빛깔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눈빛 하나로서 자신이 현명하고 노련하고 정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준단다. 하얀색 눈빛깔은 어떤 좋은 옷보다도 어떤 좋은 차보다도 많은 것을 말해주지. 오직 하얀색 눈빛깔을 유지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네 삶은 꽤 괜찮을 거라고 아빠는 생각해. 그 정도로 아빠는 하얀색 눈빛깔을 지키려는 의지를 높게 산단다. 아빠는 말한다. 하얀색 눈빛깔을 유지하려 힘써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